요즘 산 책. 오늘 소개할 책은 장강명 작가의 르포르타주 당선, 합격, 계급입니다. 이 책은 장강명 작가가 몸담고 있는 문단계, 그 안에서 소위 작가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등단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첫 관문인 각종 문학상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한민국의 가장 큰 기업들의 공채,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을 비교해가며 진행합니다. 개인적으로 르포를 좋아합니다만 즐겨 읽는 편은 아닙니다. 이건 꼭 알아야 한다 라는 확고한 마음이 들 때만 읽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읽었던 작품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공지영 작가의 의자놀이, 살인가스 사건 피해자들을 인터뷰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언더그라운드, 그리고 소설 형식이지만 누가 봐도 르포라고 말할 수 있는 조지 오웰의 카탈루니아 창가, 박범신 작가의 나마스테, 이 정도가 기억납니다. 르포가 필요한 이유는 위의 예시와 같은 사건들이 우리들에게는 그저 사건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는데 르포는 피해자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아픔에 공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작품들은 사건의 특성상 무거운 분위기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고 피해자 입장에서만 사건을 다루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비교적 밝은 편입니다. 개개인의 아픔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 그러니까 취업이 힘든 청년의 절망적인 상황이나 가난한 작가 지망생의 고충을 공감하려는 입장이 아니고 누구의 명확한 잘못이 있는 문제가 아닌 말 그대로 사회적 문제이고 그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조망하는 태도는 편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좋은 취재 방법인 것 같은데 작가가 전직 기자 출신이다 보니 이런 방법이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소설가이기 때문에 문단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문학상이라는 소재의 생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취재도 굉장히 유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앞선 작가의 취지, 문학상과 대기업 공채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은 책 중반을 넘어갈수록 그 색깔이 다소 흐려집니다. 거의 문학상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본인의 작품이 당선되었던 일, 심사위원으로 당선시켰던 일 등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이 시스템의 문제점과 다른 대체 방법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각종 문학상의 수상 작가들의 행보, 문학상으로 인해 한국 문학이 퇴보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럼에도 문학상을 통해 등단해야만 하는 이유 등을 여러 근거 자료들을 나열해가며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수상 작가들의 행보를 보면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와 비슷합니다. 기성 래퍼들이 처음에는 체면치레 하느라 그들의 언어로 말하면 힙합이 아니라서 그 프로그램을 비판하고 디스하고 참가하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돈을 벌고 자신을 알리기 위해 창피함을 무릅쓰고 참가하고 가사를 절어서 망신을 당하고 불구덩이에도 빠지고 그러는데 이러한 모습이 문단계에도 보입니다. 문학상을 받고 단행본을 내고 앞으로의 행보가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작가들은 이후에 작품을 내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여러 문학상에 응모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학상의 심사는 무조건 익명이고 거의 완벽에 가깝게 공정하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죠. 공정하기 때문에 작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결론적으로 쇼미더머니는 여러 논란 끝에 한국 힙합의 발전을 이루어냅니다. 9년 전 쇼미더머니가 처음 방영했을 당시의 힙합 수준과 지금을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불가하죠. 반면에 문학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책의 말을 빌리자면 쓰레기 소설이 많아져서 수상작 발표를 아예 포기하는 문학상도 꽤나 많아졌다고 합니다. 도저히 수상할 만한 작품이 없다. 그 다음으로 그럼에도 문학상을 통해 등단해야만 하는 이유, 짧게 내용을 요약하면 간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독자와 작품을 홍보해주는 매체들은 모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증해주는 간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흙 속에 파묻혀 있는 진주를 발견하기에는 구조상 힘들다. 작가가 책 뒷부분에 몇 가지 대안이 될 만한 사례를 제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무릎을 탁 칠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범 웹소설의 활성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그보다 이 책이 2018년도에 나왔는데 2017년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집필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2018년 이후 근 2년 동안 좋은 국내 작품들과 작가들이 정말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당황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 책을 읽는 게 적절한 건지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예전에 한 팟캐스트에서 진실이 말소된 페이지라는 힙합 그룹에서 활동했었던 손아람 작가가 나와서 문단계를 비판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국내 작품에 대한 이유 없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지해서가 아니고 현재 국내 작품이 형편없는 수준이다 라는 종류의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상 심사는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라면 공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손아람 작가가 말하는 대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 한들 대안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현재 국내 작품의 수준은 결코 형편없지 않죠. 적어도 저를 굉장히 만족시켜주는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흑물질 같은 독자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존재하지만 관측 불가능하며 관측 가능한 물질보다 훨씬 다수로 존재하는 그들, 조용히 말없이 몰래 책을 읽는 샤이 독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작가들은 적극적인 서평을 원합니다. 악평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피드백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이 얘기하려고 언급한 부분이었습니다.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앞서 말했듯 르포라고 해서 엄청 심각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요새 유행하는 유튜브에서 가볍게 썰푸는 영상의 느낌, 아니면 인터뷰 영상을 보는 느낌, 이 정도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게다가 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도 아니었고 정말 가볍게 읽었습니다. 오늘 리뷰는 뭔가 두서없어 보이는데 놀랍게도 정리를 여러 번 거친 리뷰입니다. 뭐 사실 두서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 싶기는 한데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결론입니다. 결론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문학 공모전은 공정하니까 지원하시라. 기성문단계는 그렇게 부패하지 않았다.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오늘도 길고 지루한 영상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럼 다음에는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